안녕하세요. 파고다 강남학원에서 탭스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정일상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6월 13일 탭스 정기고사 일정에 맞춰서 역시 또 대비특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문법적인 측면들을 계속 점검하면서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달에도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내용들을 그대로 좀 쌓아가면서 또 실전 상황에 가서 연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게 뭐냐면 이제 품사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 달까지 했던 게 동사와 관련된 부분들 전체적으로 좀 마무리를 좀 지었습니다. 그래서 동사편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번역과 관련된 부분들이 했었고요. 오늘 우리가 이제 품사편을 좀 들어갈 텐데 사실은 난이도가 조금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지금까지 좀 제일 까다롭다고 느꼈던 품사적인 측면들을 분명히 들어갈 거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혹시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우선 쭉 풀어본 다음에 문제가 좀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갖고 계시는 이론서를 한 번만 좀 읽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최대한 좀 편하게 넘어가긴 할 텐데요.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규칙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좀 가지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했던 룰을 정확하게 인지하면서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가 탭스 문제가 좀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결국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를 주는 게 아니라 약간 2개, 3개 정도의 문법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유념해서 문제를 푸시고요. 평상시 준비할 때 아직도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남았으니까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 최대한 복습하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은 보지 않았던 문제가 대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우리가 탭스 공부하는 과정에서 많이 느끼시겠지만 사실은 난이도가 정말 높은 문제만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 충분히 존재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정도로 난이도를 어떻게 좀 떨어뜨릴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하는 과정이 어떨 만큼 좀 진행될 수 있는지 우리가 판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게 되는 게 다시 말씀드리면 품사편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명사나 관사, 대명사, 형용사, 부사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지금까지 사실은 깊게 공부한 적이 별로 없다 보니까 가장 좀 어려운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최대한 여러분들 탭스의 실전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이런 룰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요. 오늘 해야 될 게 명사와 관사 부분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대명사적 유형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매월 4문제에서 5문제가 나오죠. 그러면 이 문제들을 얼마큼 효과적으로 풀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바로 좀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첫 번째 문제 A, B, C, D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를 쓸 겁니까? 더를 쓸 겁니까? N이냐, read이냐 이런 식의 표현들입니다. 결국에 이것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혼자서는 잘 안 쓰죠. 물론 reader, any 이런 것들은 혼자서 쓰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뭐냐면 뒤쪽에 명사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마찬가지. 여기에서 우리가 financial burden이라는 의미가 나왔을 때 이 명사를 어떻게 번역할 거냐의 문제라는 거죠, 결국에. 자, 그럼 여기서 당신 옛날 집을 왜 팔려고 하십니까? 이랬더니 여기서 봤더니 repair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정적인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좀 고민이 되는 게 있죠. 여기는 부담이라는 표현의 이 burden의 의미 자체가 쓸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라는 의미로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 풀 때는 2가지 방식입니다. 하나는 burden의 의미가 셀 수 있냐 없냐의 기준. 근데 실전 상황에 가면 이게 잘 안 떠올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관사가 제일 어렵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때 기준을 좀 더 다시 한번 세울게요. 자, 더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바로 이제 그 부담이라는 말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여기서 그라는 말이 지금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걸 좀 따져봅시다. 정확하게 여러분과 제가 서로 아는 이런 단어 그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 더의 의미가 필요하다는 거죠. 다음 2번째 any라는 표현 자체는 아무거나 누구나 이런 표현이 되면서 주로 부정이나 의문문에 주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번역적인 측면이다. 다음 3번째 little 자체 이게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로 이것도 부정적인 의미. 그러니까 말 그대로 비용 부담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팔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3가지가 사실은 동시에 지워지면서 어의 개념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탭스에 지금까지 기출됐던 어와 관련된 표현들 좀 간단하게만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최소한이라는 의미가 들어갈 때 a minimum이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물론 maximum의 의미도 역시 a maximum의 의미가 쓰이니까 같이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범주를 최대한 좁혀서 탭스에서 자주 나올 수 있는 거 위주로 갑시다. 다음 2번째 여기와 같이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비용적인 지출의 개념이 들어갈 때 drain의 개념이 들어가는데
financial drain. 어라는 부분이 또 들어간다. 다음에 이와 같이 가격이라는 표현이 들어갈 때도 역시 마찬가지 어의 개념이 필요합니다. price 개념에서 저 price는 카운터블입니다. 앞으로 딱 정해놓고 가죠. 다음에 temperature에 해당되는 온도라는 표현도 역시 마찬가지 카운터블이겠습니다. 탭스에서 계속해서 기출됐던 표현들. 다음에 잠시 동안이라는 표현이 들어갈 때 a moment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다음에 놀라운 속도로라는 표현이 들어갈 때 at an alarming rate 이런 표현으로서 rate라는 표현과 speed라는 표현도 역시 마찬가지. 여기에 rate도 그렇고 speed도 그렇고 전부 다 어가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초기 단계 이런 표현할 때 우리는 at an early stage 이런 표현도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시요. 이 문제 풀 때 기준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재정적인 부담이라는 표현이 들어갈 때 어를 쓸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앞으로 사실은 독해나 리스닝 할 때 좀 자주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보게 되는 이 부분이 결국에는 문법에서만 출제되는 게 아니라 결국에 리스닝에서 여러분들이 자주 듣는 문장이고요. 다음에 독해를 하면서도 많이 읽게 되는 문장이거든요. 놓치지 말고 관사 부분은 정확한 문법적인 스타일보다는 어휘적 스타일에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빠르게 정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1번 문제 이렇게 해서 A 정답으로 잡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도가 좀 빨리 빠지게 될 겁니다. 다른 달에 비해서. 왜냐하면 명사 관사 부분은 결국 여러분들과 제가 규칙적인 측면만 좀 교환이 되면 되기 때문에 규칙만 정확하게 좀 알아놓으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관사 문제는 문법적인 틀을 잡는 게 아니라 결국에 어휘적인 측면이라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좀 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offer라는 표현을 잡아야 돼요. 제안이죠. 그러면 물론 우리가 offer라는 표현이 원래는 제안하다 동사였죠. 그 동사가 명사로 연결됩니다. 보면은요. 자, 집과 관련돼서 광고를 냈어요. 하우스에 대해서 렌트하우스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때 바로 테넌트라는 사람이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들어올래요. 라고 제안했다라는 거죠. 이때 그러면 우리가 하나의 제안을 했다라는 말인지 아니면 그 제안을 했다라는 말인지 다른 제안들, 모든 제안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역시 약간의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뭐냐면 단순하게 셀 수 있냐 없냐만 물어보는 거 아니다. 그럼 다시 가면 그 제안은 아직 그 제안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the offer라는 표현에서 더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나중에 우리가 정리가 다시 한번 돼야 되겠지만 이 other라는 표현은 명사를 쓸 때 반드시 s와 같이 쓰면서 특히 셀 수 있는 명사일 때는 offers의 의미가 가능하겠습니다. 물론 셀 수 없는 명사는 other 뒤에 그냥 바로 쓸 수 있습니다. 단수 형태로. 다음 네 번째는 every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이거는 번역적인 측면이 되겠죠. 이 문제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얼마만큼 번역을 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느냐도 이 문제 스타일에서는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돼서 우리가 좀 규칙을 좀 잡아볼게요. 뭐냐면 원래 문제의 흐름을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refund에서 시작해서요. lookat까지를 한번 봐보세요. 전부 다 뭐가 되어 있냐면 원래 뭐였다? 동사 스타일들이에요. 문제 내용에서 보면 단어들이 동사들이다. 근데 이 동사를 명사화 시킨 겁니다. 규칙을 좀 잡을게요. 이 문제를 무작정 단어로 외우는 게 아니라 어떤 규칙들이 있을까? 물론 100%에 해당되는 규칙은 아니겠으나 상당 부분의 규칙이 맞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문법적인 룰로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보시면 refund의 의미가 뭡니까? 원래 환불해주다. 물론 디스카운트 마찬가지. 할인해주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때 우리가 give a refund가 되면 환불해주다. 다음에 약속하다, 예약하다라는 표현할 때 또한 여기에는 태우다 주다 할 때 give a lift나 give a ride 이런 표현 쓰죠. 다음에 이때 선약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 할 때 prior engagement나 다음에 디스카운트 개념, 다음에 take a walk 이런 식의 표현을 할 때 전부 다 어의 개념이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관사 어나 언이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하나의 제안을 했다.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an offer라는 개념이 정답으로 갈 수 있겠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규칙과의 연관성을 따지게 된다면 offer라는 표현이 제안하다라는 표현이 있지만 명사화 됐을 때 make an offer라는 표현으로서 제안하다 이런 표현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패턴들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확인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단어들이 쓰이고 있는가 특히 여러분들이 품사 부분을 사실 공부를 많이 안 했어요. 특히 관사 부분들. 그러다 보면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관사인데요. 실제 우리가 한 4문제 가까이 나왔을 때 가장 많은 오답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오늘은 가능하면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게 뭐냐면 규칙을 잡아드릴 거예요. 항상 나오는 문제들. 그러면 그 규칙에 맞춰서 이것들 자 잠깐 멈추고 외워놓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다 외우셨죠? 자, 다음 3번 문제 시작합니다.
3번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또 뭐가 있습니까? 더가 있고요. every나 few, neither 이런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요. 문제는 이때 people을 수식하는 단어가 필요한데요. 어떤 사람들이냐? 물론 약간의 좀 번역을 해보면 좀 쉽게 갈 수는 있긴 합니다. 뭐냐면 10세 미만의 사람들, 그다음에 6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는 어뮤스먼트 파크에 대한 티켓이 비싼 건 아니에요.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딱 정해준 게 10세 미만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인 거죠. 또한 60세 이상의 사람들은 또 누구다? 또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더의 개념이 이때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접근이 되는데 탭스 문제가 단순하게 이렇게 쉽게만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따져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세 가지예요. 이걸 어떻게 따질 건지. 자, 먼저 뒤쪽에 명사가 people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문제 풀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더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된다? 방금 말했듯이 지정의 개념, 그라는 말이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게 필요합니다. 다음 두 번째, every 들어가면요. 조심해야 될 게 people 이 단어 못 씁니다. people 쓸 수 없다. 왜냐면 every 뒤에는 쓸 수 있는 명사 중에 단수 명사예요. 그래서 person의 개념이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 두 번째, few라는 단어는 뒤에 복수 나올 수 있어요. 단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부정의 의미가 들어가는 게 few잖아요. 없어요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때 우리가 people 앞에 few를 쓸 수는 있으나 이 문장 자체가 뭐예요? 사실은 이미 not이 있는 상태. 따라서 few라는 표현을 쓸 수는 없겠죠. 이런 규칙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지금 우리가 명사 관사 문제를 보려고 하지만 실제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패턴들이 같이 껴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점검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마찬가지 neither라는 표현 조심해야 될 게 이와 같이 쓸 수 있는 명사 중에 단수명사 들어간다. 또한 부정의 의미이기 때문에 이미 앞에 not이 있을 때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규칙을 머릿속에 다시 한번 담고 그리고 나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쉽게 풀릴 수 있는지. 계속 말씀드리지만 탭스 문제는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틀리는 문제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전체를 좀 한꺼번에 보는 능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이거 보시지만 여러분들 혹시 지난달 그 전달 것도 계속 못 보셨다면 혹시 처음이시라면 전체적으로 보는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보긴 봤는데 좀 잊어버렸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보시면서 전체 내용을 정리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문법은 하나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복습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문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birthplace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보면은요, 그러면 에바 페론이라는 사람의 출생지를 방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아르헨티나에 대한 여행을 할 건데요. 에바 페론이라는 사람의 출생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때 출생지는 출생지인데 누구의 출생지다? 단순한 출생지가 아니죠. 그래서 물론 한 곳이라면 birthplace가 맞겠지만 이때는 에바 페론이라는 사람이 명확하게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출생지예요. 그 사람의 출생지 딱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뭘 쓰게 된다? 더를 쓰게 된다. 그러면 이 내용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거는 하나의 규문으로 좀 갈까요? The same의 개념, 똑같은. 다음에 the only, 유일한. 다음에 the very의 개념으로서 바로 그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더를 주로 쓰는 패턴입니다. 물론 여기에 여러분들이 좀 더 알고 있어야 될 게 더 플러스 최상급 아니면 the first나 the second의 개념으로서 서수가 들어갈 때도 더가 필요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좀 종합이 돼야 되겠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봐야 될 게 이런 겁니다. 원래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가 들어갈 때 자군의 의미가 들어가는데 뒤에 보겠습니다. 이 리포트가 포함하고 있는 그 전문 용어. 이렇게 들어가면서 더의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wind, 바람은 바람인데요. 어떤 바람입니까? 북쪽에서 불어오고 있는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람도 어느 정도 보면 여러분과 제가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어제 불었던 바람 이런 것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the wind 개념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inconvenience, 즉 뭡니까? 당신한테 지금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불편함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불편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바로 또 역시 더의 의미가 필요하겠죠. 이렇게 봤을 땐 두 가지로 좀 분류를 할게요. 더라는 부분이 들어갈 수 있으려면 이렇게 봤을 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렇게 규칙성에 따라서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뭐 the rich나 the poor 이런 것도 봤죠. 그러니까 이런 규칙이 하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법책 보면서 구분해야 될 게 그거 하나.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뒤쪽에서 수식어구가 들어갔을 때 여러분과 내가 서로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인 거냐.
아니면 혼자서만 아는 거라면 사실 더가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서로 간에 정확하게 지정할 수 있다면 이런 더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5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evidence인데 앞에 나 있는 이론적인 의미가 해당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이건 좀 빨리 지워놓고 결국에는 이 상태에서 evidence와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지금 정리하는지 이걸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 5번 부분을요. 탭스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떻게 공부하냐면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몇 가지 매력적인 가설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증거는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이 증거를 셀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셀 수 없는 건지 그 증거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앞으로 이것만 좀 정해놓고 갑시다. 이 부분이 물론 100%는 아닐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탭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 적이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꽤 많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여기에 나는 15개 명사가 되겠습니다. 다시 여러분들이 화면을 잠깐 정지하시고 외워놓고 설명을 좀 다시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외우셨다라는 가정하에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baggage, luggage, clothing, malfurniture 이런 단어들이 왜 중요하냐면 어나 언을 쓸 수 없어요. 이 단어들 15개. 다음에 s나 es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를 단수로 보고 있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uncountable이에요. 셀 수 없는 명사들. 그러니까 이렇게 정해져 있는 셀 수 없는 명사들을 한 번은 좀 외워놓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 딱 보면은요. 뭐가 있는 거예요? 어가 있으면 틀린 거고요. 다음에 여기에 s 있으면 틀린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s가 있으면 틀린 거다. 그래서 정답을 A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풀 건지 아니면 정확하게 번역을 해서 풀겠습니다. 이렇게 할 건지를 결정하셔야 되겠습니다.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자라는 게 이 특강의 목적입니다. 최대한 여러분들이 시험에 바로 적용할 수 있게끔 끌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다시 15개 명사 다시 한번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씩은 좀 써보세요. 여러분 노트에다가 눈으로만 보지 말고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입니다. 6번도 마찬가지인데 collaboration을 써야 됩니다. 문제는 이 collaboration을 또 어떻게 볼 거냐의 문제죠. 협력이잖아요. 협동이라는 말인데 그러면 이 협력이나 협동이라는 게 또 역시 셀 수 있냐 없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 상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불량품에 대한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 Board of Directors들의 이사진들이 촉구했습니다. 바로 부서들 사이의 협력을 촉구했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협력이라는 말인데요. 협력이 있고 하나의 협력이 있고 모든 협력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협력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뭐가 맞을까? 역시 마찬가지 단순 번역에 머물러 버리면 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한번 감안을 좀 한번 해볼게요. 이 명사들이 전부 다 어떤 의미냐면 uncountable에 해당되는 명사들인데 사실은 그러면 탭스에서 주로 어떻게 내느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좀 고민을 하면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형태들이거든요. 대부분 문제를 보게 되면 투션이라는 단어가 출제된 적이 있고 슬랭이나 포스티지나 gear 이런 단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를 보게 되면 이렇게 어가 있는 거냐라는 말, 다음에 s가 있는 거냐라는 말이 또 출제가 됩니다. 다음에 더에 s가 있느냐 이것들도 역시 출제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지금 보면 이렇게 되는데 이런 규칙들이 쭉 나왔을 때 대부분의 경우보다 셀 수 없는 명사를 가리키는 문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단 시험장에서 확인 한 번씩은 합시다. 반드시. 근데 여기서 그러면 이런 규칙들이 원래 있는 거라면 이 문제에서 이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협력이 있다고 한다면 각각의 협력이라는 말도 사실은 가능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each라는 표현은 셀 수 있는 명사, 단수 명사랑 같이 결합하기 때문에. 그러면 또 뭐가 있느냐? 모든 협력들을 해야 된다는 의미로서 all 뒤쪽에 s가 붙는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다시 갑니다. BCD처럼 collaboration을 셀 수 있는 명사로 보게 되면 어가 들어가는 것도 가능하고요. 모든 협력들이라는 표현에 all collaborations도 가능합니다. 각각이라는 말은 번역이 살짝 어색하죠. 그럼 버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A, B와 C는 같은 걸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을 A로 잡습니다. 다시 갑니다. 문제 기준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방금 전에 봤던 이런 규칙성을 가지고 문제를 접근할 거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동안 시험을 계속 보다 보니 이런 문제 스타일이 보입니다라는 게 중요한 거겠죠. 그게 아니라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런 규칙들 B와 C를 어떻게 제거할 거냐. 다음에 네 번째 D에서 나와 있는 each라는 표현이 지금 번역이 좀 어색합니다.
라는 부분들이 점검이 돼 있어야 되겠죠. 이래야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칙들 둘 중에 하나는 갖고 갑시다. 시험장 들어갈 때. 자,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룸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러면 우리가 방이라든지 공간이나 여지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보면 여기에서 북쉘프스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을까요? 이거잖아요. 글쎄, 우리가 더 이상은 공간이 없습니다. 답 나옵니까? 사실은 방이냐 공간이라는 말을 묻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은 s나 어나 rooms라든지 이런 식의 표현들이 어떻게 또 연결되는가. 근데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두 가지 방식, 이중적 방식을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걸 좀 봤으면 좋겠어요. glass의 개념과 a glass 개념. 다음에 iron과 an iron, paper나 a paper나 room과 a room, change나 a change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어가 붙을 수 있다는 건 복수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것도 같이 구별하시고 그러면 사실은 번역이 좀 필요하다는 거. 유리라는 단어죠. 그 다음에 이건 뭡니까? 유리잔. 다음에 iron은 철분, an iron은 다림이라는 개념이었어요. 페이퍼는 종입니다. 페이퍼는 신문이나 논문, 잡지. 다음에 room은 공간이나 여지, room은 방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방을 예약하다 book과 room이죠. book rooms입니다. 다음에 이때 change의 개념이 바로 변화와 관련된 부분이 있지만 여기서는 잔돈의 의미고요. 잔돈. 다음에 changes나 a change가 변화의 뜻이 되겠습니다. 이런 변화들을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번역을 통해서.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규칙성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공간이라는 말이니까 룸의 개념이 들어갈 수 있겠죠. 다음에 8번째 문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석세스의 개념이요. 역시 마찬가지 비슷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계속 같은 문제 스타일인 거 알겠죠? 5번, 6번, 7번, 8번. 그러니까 4가지 문제의 종합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석세스의 의미가 어떻게 들어가느냐? S가 있을 거냐, 어가 있느냐, S가 있을 거냐 이런 것도 역시 또 하나 이제 봐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봤다면 익스페리먼트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그랬더니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단순 성공의 의미가 들어갈 때 어떻게 할 거냐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success의 개념이 성공이고요. a success는 성공적인 일, 성공한 사람. 어느 정도 구별됩니다. failure가 무슨 뜻일까요? 실패겠죠. 그렇죠? 다음에 a failure는 뭘까? 그러면 실패한 일, 실패한 사람. rarity의 의미가 드문 이런 뜻이 있지만 a rarity는 드문 것, 드문 물건입니다. 드문 일이고요. a shame은 유감스러운 일, a pity 애석한 일, a luxury 하기는 뭐가 된다? 바로 사치품. a must 필수품 이런 말 들어봤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이렇게 셀 수 없는 명사가 들어갈 때의 표현과 다음에 셀 수 있는 명사로서 기능할 때 표현이 달라진다는 거. 이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공적으로 끝냈습니다. 이거잖아요. 사실은 성공한 일 이게 아니라. 그래서 정답은 A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단 문제 스타일을 좀 달볼게요. 여기에 S가 붙어 있고 어가 있고 S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구분해서 들어가는 방식도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9번 문제 바로 보겠습니다. 9번에서는 흐름이 바뀐 거 보이세요? 선택지가 바뀌었죠. 다시 말씀드리면 탭스 문제는 같은 품사끼리만 낸다. 즉 동사 유형이 동사고요. 동사의 변형과 관련돼서 준동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준동사입니다. 명사, 관사가 같이 냈고요. 지금 다음에 대명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이 one이냐, them이냐, oneself냐, yourself냐라는 부분이 들어가는데 이 self가 들어갔을 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제기대명사. 그러니까 이런 사람과 가리킬 때 우리가 쓰는 게 인칭대명사들입니다. 간략하게만 먼저 살펴볼게요. 우리가 인칭대명사는 일반적으로 격변화가 나와야 되죠. 주어에 기능하는 주격, 다음 목적어 기능하는 목적격, 다음에 명사를 수식하는 소유격입니다. 그리고 소유대명사 혼동하지 마시고 앞명사와 비교할 때 쓰는 겁니다. 가령 그의 방이 내 방보다, 그러니까 나의 방인 my room을 수식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내 거보다 더 크다 이런 표현이 가능하겠죠. 근데 문제는 이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hurting의 이제 뒤쪽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보면 중요한 게 뭐냐, 당신이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스위밍을 할 때는 뭐 하기 위해서냐면 쓸데없이 바로 hurting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hurting하는 겁니까? 바로 당신 자신을. 이와 같이 여기는 you라는 사람을 그대로 다시 목적어 자리에 위치시키는 겁니다. 주어 본인, 주어 자신 이런 표현할 때
우리가 yourself의 의미가 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흔히 말하는 제기대명사를 쓰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마무리돼야 될 게 인칭대명사와 관련돼서 봤더니 이 네 가지에 바로 우리가 제기대명사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단어들도 같이 끼워서 하나의 묶음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는 역시 이제 대명사 스타일과 명사 스타일이 교묘하게 섞여 있어요. 한번 볼까요? 그러면 메어리라는 사람이 바로 OL이라는 사람의 밑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나 she wrote, 그 여자가 쓴 거는 뭐냐면 소설을 썼습니다. 여기에서 이미 문장 끝났고요. 다음에 이때 여기서부터 우리가 뭐가 들어가야 된다? 수식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 소설을 쓰긴 썼는데 어떻게 쓰냐면 her master, 자기 선생님과 다른 스타일로 썼어요. 이런 표현이에요. 그럼 우리가 흔히 말했을 때 어떤 스타일로, 어떤 방법으로 이런 표현 할 때 어떻게 쓴다? in a style, 아니면 in a manner, in a way 이런 식의 표현이 가능하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가야 될 게 바로 이거죠. that. 여러분들이 that과 those를 어떻게 쓰느냐 이걸 좀 기준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거죠. 우리 회사의 pay rate이 다른 회사보다 더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단수명사를 받을 때 우리가 that을 쓰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제품들이 우리 회사에서 만들어진 제품들이 higher quality를 가지고 있다. 다른 회사들보다. 이런 표현으로서 복수명사가 들어갈 때 우리가 those를 사용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수 있느냐? that과 those의 흔히 말해서 우리가 지시대명사라고 부를 수 있는 대명사 유형에서 this와 that 아니면 these와 those라는 표현을 어떻게 쓰는지 확인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 일반적으로 비교를 가리키는 부분에서 that과 those가 어떻게 쓰이느냐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 마찬가지죠. 그래서 스타일을 가리키는 표현으로서 that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David이 되겠고요. 다음 11번 문제 바로 시작합시다. 1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뭐가 있냐면 A, B, C, D가 each입니까? those입니까? every냐? much냐? 이런 식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방식이에요. 하나는 개별적인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각각 아니면 저것들 모두 그 다음에 많은 이런 표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대명사가 살짝 애매했던 게 뭐냐면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의미로도 쓰인다는 거. 그러면 이 문제에서 우리가 pass와 관련된 부분을 어떤 식으로 연결할 거냐 이걸 보시면 좀 쉽게 풀 수 있어요. 오늘 가능하면 이 문제에 좀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나머지 모든 문제를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빨리빨리 진행하면서 이런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ach의 개념은 뒤에 단수명사 들어갑니다. 다음에 those의 개념은 복수명사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 every의 개념도 역시 단수명사인데 셀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전부 다. 다음에 much의 개념은 셀 수 없는 단수명사의 개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파악이 돼도 pass의 개념을 보자마자 those의 개념이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pass들, 그 애완동물들 이런 의미로서 those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 규칙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셀 수 있는 명사를 쓰느냐, 셀 수 없는 명사를 쓰느냐, 다음 단수명사냐, 복수명사냐 이런 것들을 계속 구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12번 문제도 한번 가볼게요. 1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some이 either나 neither 이런 식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뭐가 나왔다? vegetables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야채들이라는 말인데요. 그럼 다시 규칙을 잡겠습니다. some의 개념은 셀 수 있는 명사는 s 들어갑니다. 셀 수 없는 명사는 information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둘 다 가능해요. 다음에 두 번째, any의 개념은 이렇게 book이나 books나 information처럼 셀 수 없는 명사까지 다 들어갑니다. 단 번역의 차이가 있죠. some은 일부, 약간, any는 어떻게 된다? 누구나, 아무나 다, 아무거나, 어느 것이나 이런 표현이 any입니다. 다음에 either와 neither는 우리가 단수 형태와 결합을 해요. 단 긍정, 부정은 따져봐야 되겠죠. either라는 표현은 둘 중에 하나, neither는 둘 중에 어느 것도 뭐뭇이 아니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우리가 vegetables와 관련돼서 봤을 때 either, neither는 쓸 수 없다. 다음에 번역상으로 봤을 때 약간의 야채가 습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답은 some이 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 13번째 문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snow라는 표현을 수식해 줘야 되겠습니다. 눈을 수식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단어예요. 이 barely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hardly라든지 rarely라든지 scarcely 이런 단어들, barely 이런 단어들이 전부 다 뭘 포함하고 있냐면 결국에 not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따라서 진짜 문제 풀 때는 어떻게 된다? not의 의미가 있는 거 다 빼줘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들어가는 게 뭐냐면 re를 빼지고 no가 빠집니다. 그 다음에 any나 some에서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게 약간이냐 아무거나 이런 표현인지 서로 구별되면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이런 규칙들 no에서부터 시작해서 real까지 한꺼번에 명사와의 관련성을 따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정도는 구분하시죠? book인지 books인지 information 결국에 쓸 수 있냐 없냐 단수냐 복수냐 쓸 수 없는 명사 이런 것들이 서로 구별되어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서 결국에 no라든지 real 자체는 부정의 의미에서 출발한다. some은 약간, any는 아무거나 아니면 어느 것이나 이런 표현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어떠한 눈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이런 표현에서 정답은 any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4번째 문제 그대로 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A, B, C, D 역시 똑같이 가는 거고요. 이때 봤더니 expulse의 개념까지 연결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대로 가볼게요. 자, 19세기까지는 decipher 하는 겁니다. 암호 해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오래된 언어를 암호 해독하는 것은 정교한 기술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전문가들이 사실은 거의 없었다. 이런 부분이 맞겠죠. 그러면 다시 이 문제에서 보시려면 all과 few나 any, 그다음에 both라는 표현이 들어갔을 때 한번 봐보세요. expulse와의 연관성. 엄밀하게 따진다면 이 네 가지가 모두가 다 expulse 수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번역적인 측면이 또 한번 필요할 수 있다. 부정의 의미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A, B, C, D에서 정답 few가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any가 왜 안 됩니까? any는 이걸 쓰려면 앞에 뭐가 있어야 됐나? not과 결합된 any의 형태가 나와야 실제로 부정문의 의미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는 뭐다? 부정문이 아니죠, 지금. 그러니까 few가 들어가서 not의 의미를 내포시켜줘야 되겠습니다. 구분되십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많은 혼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제거시켜주는 게 우리가 점수를 빨리 올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5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째 문제. neither가 있고요. some이 있습니다. both나 few가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 살짝 애매한 부분일 수 있어요. 그러면 문제는 이것이 결국에는 대명사로도 기능할 수 있다고 그랬죠. 명사가 아니고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 appears to me, 나에게 매력이 있다라는 표현할 때 그러면 이게 동사예요. 즉 A, B, C, D에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단수 명사 형태처럼 보이는 대명사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문제를 봤더니 both의 개념이나 few는 무조건 복수 개념으로 접근이 됩니다. 그럼 다시 연결해 볼까요? 이렇게 되는 거. few의 개념은 복수, both, 복수입니다. 다음에 some의 개념은 단복수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문제는 neither라는 표현이 들어갔을 때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봐야 될 게 뭐냐면 레드 드레스를 사기를 원하십니까? 옐로우 드레스를 사기를 원하십니까? 이랬을 때 둘 중에 어떤 것도 사실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런 표현이 들어갈 때 둘 중에 선택의 문제가 들어가면 neither라는 표현이 들어갈 수 있겠고요. 자, 때때로는 둘 중에 하나가 괜찮네요. 이런 표현할 때 우리가 either라는 표현을 쓸 수는 있으나 사실 번역적으로 살짝 애매하긴 하죠. 이 문제에서는. 그래서 neither라는 부분이 좀 더 정확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좀 정리가 되면 문제를 푸는데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보시면서 6월 달에 대한 좀 대비를 어떻게 할 거냐 좀 말씀을 드렸는데 남아있는 시간 동안 해야 될 거는 집중과 선택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모든 영역들 다 공부할 수는 없다. 그래서 지금 당장 시간이 주어져 있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빠르게 집중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빠르게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공부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문법적인 측면을 좀 했지만 앞으로 이제 남아있는 시간 동안 몇 달에 걸쳐서 한 두세 번 정도가 더 진행될 것 같습니다. 문법적인 부분이 좀 빨리가 정리되면 전체적인 세트를 좀 완료하고 그다음에 독해, 청해 부분까지 계속해서 확장해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모레 시험이 있는 거 여러분들 당황하지 마시고 집중해서 잘 볼 수 있도록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달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